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그 속임수, 한마디로 이제 뭐 사기 행위들, 뭐 이런 거에 직면을 하게 되죠. 인생 살면서 이제 많이들 속아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한 20살 전에까지만 해도 좀 순수한 그런 나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친구를 만나든지 뭐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이렇게 속는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는데, 나이가 한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주치는 세상은 그렇게 이제 순수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이제 30대, 40대, 50대, 뭐 60대 이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제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절감하게 되죠. 이번에는 혹시나 하면 또 역시나 하고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투자를 하면서도 말이죠. 일단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날마다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느냐이죠. 전부 다 내용을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것들을 놓고 가공하는 것들이죠. 2차 가공, 3차 가공해서 마치 그것이 이제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떠도는 얘기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자, 그렇게 이제 리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특히 현혹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이제 진짜이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이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정보이죠.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이제 곧이곧대로 믿었다가는 여러분의 투자에 이제 큰 손해가 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리플 투자를 하시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이 가야 리플도 간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플이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말입니다. 이제 왜 나왔냐면 지금 리플의 입장을 다른 코인들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리플의 상황은 다른 코인들과는 틀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리플 말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있죠.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어떤 동력이 없거든요. 다른 코인들은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에서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일단 시동을 걸어줘야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동조화라고 그러죠. 뭐 영어로는 이제 커플링이라고도 하고 그 반대로 가는 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지금 리플의 상황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말입니다. 지금 이 리플은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독자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송건이죠. 그 SEC와의 소송건이요. 그러니까 항소 뭐 이런 거요. 이런 항소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리플도 이제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뭐 비트코인이 올라야 이제 비트코인과 정확히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오르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달 7월 13일 날 리플이 이제 약식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차트를 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면 지지난달 그 7월 13일 날 리플 약식 판결 결과가 나왔죠.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수직 급등한 모습이에요. 자, 이제 차트 그림에 보시면 동그란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금 또 올랐죠. 자, 이렇게 이제 상승하다가 물론 시간이 이제 오래 흐르면서 또 이제 SEC가 항소를 함내 어쩌네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보인 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말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보죠.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지금 리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 차트 그림 보시면 그 노란 타원형 있죠. 2023년 7월 13일 날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이제 좋은 판결을 받은 날이요. 그날 이 비트코인은 리플처럼 뭐 크게 수직 상승하지 못했어요. 수직 상승은커녕 그날 조금 살짝 오르는 듯 했다가 바로 하락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리플은 이제 SEC 항소권 때문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말이죠. 지금 리플은 무조건 뭐 다른 코인들처럼 그 비트코인 뒤만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그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주면 리플도 이제 함께 동조화가 돼서 오르는 그런 순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대장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권이 있죠. 뭐 그것이 이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또 내년 4월에 이제 비트코인 반가기를 앞두고 있죠.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물론 호재가 많이 있긴 하죠. 비트코인에. 그러나 이제 방금 차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은 이제 독자적인 지금 이슈가 있어요. 독자적인 아주 큰 이슈죠. 소송, 항소 문제.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플이 이제 앞으로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런 주요 코인들은 그동안 리플이 소송권 때문에 못 오를 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주요 코인들은 그래도 잘 갔어요. 한번 이 차트들을 보십시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잘 갔죠. 그런데 이제 리플은 그 소송권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8천만 원을 넘게 찍고 또 이더리움도 600만 원 근처까지 가고 그럴 때도 리플은 전혀 가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른 코인들이 이제 조정을 보였다고 해도 리플은 지금 3,500만 원대이고 이더리움은 지금 얼마입니까? 220만 원대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리플은 이제 역으로 1,000원대도 아니고 지금 얼마입니까? 600원대예요. 동전 가격 중에 동전 가격이죠. 그러니까 전혀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못 오른 코인이 앞으로 그 이슈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년 동안 그 가격을 억눌렀던 그 이슈가 해결되게 되면 그 종목은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것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소송 이슈가 있을 때도 2,500원가량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리플이 이제 그 약식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그때보다 더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600원대 동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 리플이 앞으로도 비트코인 뒤만 따라가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 키 맞추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리플 소송건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잘 해결되어 나가는데도 비트코인 뒤만 따라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이 암호화폐의 대장주의니까, 대장코인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비트코인과 동조화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리플은 이 소송권이라는 아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리플에게 이제 좋은 결과가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리플은 이제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서 그동안 못 갔던 분량만큼 크게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움직임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리플이 소송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 뭐 합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이 이제 상당 기간 그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리플이 시장을 이끌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로 이제 종목들 간에 서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리플에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들을 보면 처음엔 다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투자를 하죠. 뭐 세상을 다 얻은 양 처음에는 엄청난 꿈에 이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예외 없이 전체의 4%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큰 목표와 그 꿈대로 투자하지 않고 그저 사는 대로 투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는 대로 투자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정확하게 이제 끌려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투자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대로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투자를 해서는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하려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목표와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도 역시 인생처럼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이제 사는 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투자의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절반 이상은 분명히 성공해놓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